마감 스포트 시간입니다. 오후장 투자 뉴스 점검해드리고요. SKT 유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에서 정부 전 부처에 유심을 교체하라고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부 전 부처다 보니까 이 B2C 대상이 아니라 B2B에 대한 그 대상으로 인식됐겠죠. 플랜트넷이 오피스용 가드, 스마트 뷰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급등했고요. 또 텔코웨어도 SKT와 함께 유심 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어서 함께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 과기정통부에서 SKT 해킹에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되어 있다면 안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안조의 이 상승세가 반납이 될지 추후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자, 비만 치료제가 강합니다. 큐라티스와 인벤티즈를 나란히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경구용 비만약 기대감이 급등했습니다. 인벤티즈랩이 경구용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한 건데 사실 어제 일라일리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때문에 국내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인벤티즈랩의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선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요. 큐라티스가 올해 2월에 인벤티즈랩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큐라티스가 상한가 랠리를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 확인해 보시고요. 올릭스 대표가 또 오늘 오후에 빅파마와 추가 계약, 파트너십 체결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장중에 플러스권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선, 큐라티스 상한가, 인벤티즈랩 26.9% 상승이고요. 위고비 국내 유통사인 블루엠텍은 10% 급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됐네요. 이외에도 동아ST나 나이백,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도 5% 안팎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 체크해 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는 여러 가지 종목들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IBM이 미국에 5년 동안 200조 넘게 이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투자 규모를 200조까지 늘린 거죠. 이러한 소식과 함께 ICTK나 우리로가 영향을 받았고요. SKT 유심 사태 영향권에도 이 보안 모멘텀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또 나온 소식이 그 드림 콘서트 9월 이 중국에서 하이난성에서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한국 아이돌이 최초로 중국에서 단독 공연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왔구나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컨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컨텐츠 종목들도 함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이 안에서는 시세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 안에서 지금 NSELM이 10% 급등, 스튜디오 드래곤이 8.6% 급등하면서 이 안에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무조건 콘텐츠주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산성이 있는지를 좀 따지면서 이 콘텐츠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JYP엔터가 5% 안팎의 시세, YG엔터가 3%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볼게요. 다음 뉴스는 트럼프 주니어가 현재 한국의 방한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뉴스로 정식적으로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기저귀 수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돌아서 장중에 이 출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저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에 이런 것을 요청했다라는 설이 돌고 있고요. 에르코스 상한가 직행했고 유엔젤도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 꿈비도 두 자릿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관세에 대한 타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든 품목에 좀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러한 관련 소식들 국내 증시에서 영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니까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FDA 쪽에서 허가 완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화장품 종목들은 최근 들어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대장주인 실리콘투도 미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진출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7.9% 상승이고요. LG 생활건강도 1분기 실적 바닥 터치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증권가의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시선도 5월 달엔 조금 더 가져가야 할까요?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다양한 테마군에 대한 전략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네,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죠.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ISL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 앞두고 대결 구도가 명확해진 만큼 시장 분위기에서도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단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양대 시장 플러스권 잘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도 굵직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보면은요. 계속해서 한화오션 이 어제 불거졌던 산은의 블록딜 쇼크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12.21%로 거의 저점 라인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관에서 좀 들어오나 싶은 수급이 포착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일부 블록딜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더 하방 쪽으로 반영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자, 이동근 대표님. 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다른 조선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께 빠진다라기보다는 지금 방향을 어디로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주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데 하나오션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 주십니까? 사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나오션을 다뤘었는데 그때와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한다고 일단은 나왔는데 네. 이게 지분을 다 그러니까 블락딜을 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지분 매각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 자체가 전체 그 물량의 한 20%에 가까운 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유통 물량이 좀 적은 주식이에요. 대주주가 또 많이 갖고 있고 또 사는 물량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된다라는 건 좋게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지분에, 그러니까 큰 물량이 이제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은 나왔지만은 실적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이제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리포트들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널리스트들은 아직까지도 의구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결국은 하나오션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조선주가 오히려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하나오션이 지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으로 인해서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갖다가 계속해서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그런 증명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좀 악재가 먼저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조금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조금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거는 물량이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또 조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아닌 조선주 보유하신 분들도 그러면 지금은 정리 의견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개별 이슈인 거예요, 철저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오션 때문에 다른 조선주가 영향을 받을 뿐인 거지.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번에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은 하나오션이 흔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산업은행이라면, 내가 산업은행이라면 지금쯤이면은 투자금 회수도 하고 자기 자본 비율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하나오션 주주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싶으실 거예요. 차용주 소장님, 차용주 소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하나오션에 국한된 문제로만 바라보세요? 아니면 조선주를 펼쳐놓고 바라보세요? 저는 펼쳐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일단 개별과 펼쳐놓고 보는 것은 다른 이유이긴 합니다만 하나오션 이슈가 다른 것을 짓누르기는 어려워요. 일단 하나오션 놓고 본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 입장이라면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주식이 하나도 없다라면 사시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보는 거죠. 우리가 산업은행이라면 팔 거야. 근데 산업은행에 파는데 내가 지금 하나오션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난 살 거야라고 하신다라면 주가가 빠질 리가 없겠죠. 굳이 내가 이걸 왜 사? 다른 거 사지? 라고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래가 분출하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리스크 관리라는 게 오늘이나 금요일날 목요일날 사신 분들 아니라면, 그러니까 금, 월 이렇게 사신 분 아니라면 네. 다 익절 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뭐 산 부분들이고 익절한다 하더라도 손절한다 하더라도 한 10%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이 변동성에 굳이 내가 이걸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이 변동성에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냉정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산업은행의 블록딜 물량이 단기간에 매물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 20% 정도 한 20%는 아니겠죠. 한 10% 내지 5% 정도 저가한다 그래도 그걸 바로 매물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일단 지금 다들 안 살려고 드는데 왜 내가 총대를 메고 사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넓혀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하나오션,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올랐습니다. 순서대로 오른 것은 다 각각 10% 정도씩 올랐어요. 저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장중에 10% 넘게 들어왔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쇼커버가 들어왔죠. 어제 삼성중공업이 올랐죠. 오늘 못 오르죠.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왔다면 오늘 그 하나오션 제한 나머지들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이상 물량들이 안 들어와요. 왜 그 10%가 넘게 들어왔던 물량이 왜 후속타가 없을까요? 저는 그게 공매도 쇼커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나오션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라면 전 조선주들은 단기 트레이딩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보지만 지금 상태에서 하나오션이 눌러준다라면 굳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오션이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것들이 다른 조선주에까지, 물론 이 이슈는 개별 이슈이긴 합니다만 다른 조선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 한 50%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더 이상 공매도 쇼커버링이 안 들어온다라면 여기다 대고 공매도를 오히려 더 때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수급적으로 이제 조선주 볼 때 공매도 비율이라든지 대차장고 같이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겠다라는 판단 듭니다. 두 분 의견, 지금 하나오션에 있어서는 굳이 하방 변동에 있어서 받을 이유는 없다. 다음 실적, 다다음 실적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꺼내봐야 하는 거라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부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시죠. 반도체이고요. 어제 이 시간에는 단독 뉴스 때문에 변동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또 사실 묵은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자고요. 어제 하방을 보였었던 한미반도체 현재 구간에서는요. 지금 그 라인대에서의 물론 이제 올랐긴 올랐는데 어제 종가보다 올랐긴 올랐는데 1%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 묵은이라면 어제 낙폭은 다 만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직 우려와 스크래치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이동훈 대표님의 분석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뭔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균열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죠.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전환 지금 수순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2단까지는 한미반도체의 어떤 그 TC 본더를 이제 활용을 했지만은 16단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기존 방식으로는 수율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기술 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칩을 그 적층을 할 때 칩 사이에 그 범프를 형성하지 않고 직접 이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칩 전체 두께가 얇아져요. 그래서 이제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몬딩인데, 자, 이 분야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회사는 ASMPT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물론 이거는 뭐 일부 기사에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향후에는 이제 후발주자인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네. 뭐 지난번에 삼성전자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오히려 그 클라이언트들을 좀 넓히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쪽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다 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느 게 맞다, 어떻게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여기서 섣불리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23일 한 차례 크게 올랐고, 지금 어제까지 빠져가지고 이제 그건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이 나지만은 사실은 좀 반등의 폭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는 주가가 좀 재미없는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한미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최영 소장님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굳이 뭐 볼 필요가 있겠나. 굳이라는 표현이 뭐 정확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일단 이 자리에서는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계속해서 뉴스, 어떤 설 이런 거에 움직이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한 쪽을 바라게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은 좀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 싶긴 한데, 차영주 소장님,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이럴 때는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나요? 아니면 더 뭔가 용기가 필요한 건가요? 저도 이동근 대표님이 이제 단어 사용해서 이제 구질한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셨는데, 저는 과감하게 써도 된다라고 봐요. 이 구질한 자리에서. 단어를.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게 사실 무근이면 두 회사 다 억울할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억울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특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특히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 굳이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거는 우리가 억울한 건지 아니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낸다라는 것이,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다른 어떤 뭐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둘의 어떤 삐그덕거림이었다라면 용기를 내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경쟁자가 이미 있잖아요.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뭐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 어디까지 믿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일단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경쟁자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또 투자에 우리가 2천여 개의 주식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들어간다? 저도 이게 지금 현재 수급 공백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나 이러한 수급 상황에서는 어떠한 주식 교과서에도 이것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없어요. 역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조금 현재로서는 볼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냉정히 좀 기다렸다가 조금 상황 전개된 이후에 결단을 내려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역발상을 한다라는 것은, 야, 지금이 싼 거 아니야? 남들이 다 부정적이라는데 지금이 싼 거 아니야? 그거는 역발상이 아니라 욕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한 구간에 접어든 거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고, 수급 공백기에 진입했다. 두 분의 의견과 표현이 비슷하죠. 따라서 한미반도체는 좀 더 기다리면서 흐름을 더 살피고 조금 더 명확한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정리했고요. 자, 이어서 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증권주이고요. 삼성증권입니다. 대선 공약 효과, 그러니까요. 이제 한 후보께서 코스피 5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중에 자금이 이제 증권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기쁠 수 있긴 한데, 정말 그게 사실이 된다면요. 이동근 대표님. 네. 그 기대도 있을 거고, 사실상 최근 들어서 기관이 금융 쪽을 좀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에 기관 수급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증권, 사실 어떤 증권주든 다 차트는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예쁘게 볼 수 있는 게 더 있을까요? 사실 대형주들이 지금 특히 증권주도 대형주들의 차트가 굉장히 예. 비슷합니다. 미래셋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결국 저는 뭐 그런 그 지금 정책적인 효과도 물론 작용을 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뭐 올해 들어서는 사실 뭐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그 해외 주식 매매는 굉장히 좋아요. 여전히 꾸준하게 하니까 아직까지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지금 2분기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해외 주식 그 매매 수준을 보면은 작년 1년 동안의 전체의 4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그쪽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주식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수수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국내 주식의 3배에서 4배 수준이에요. 네.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 이익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죠.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재정적으로 봐서는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뭐 다음 달엔 금리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채권 평가액이 증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권주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환경으로 조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부분들, 뭐 증권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제가 주목하는 부분 역시 기업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지금 삼성증권도 오늘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왔는데,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가격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매수 의견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돌파를 해서 갈 수 있을지, 삼성증권 지금 또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비중을 줄이게 되는 투자 습관이 있으실 텐데, 지금의 이러한 기대감, 이 정도로 강력하게 올라오는 힘이라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싶네요.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유안타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차트는 돌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영주 소장님.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좀 보면 이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이동근 예.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증권하고 키움증권하고 차트를 한번 보시죠. 키움증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대형 증권사하고 리테일 전문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키움증권을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전 고점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오늘 꼬리를 대면서 거래가 분출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거래가 분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때 3,000포인트 갔을 때 삼성증권은 바닥에서 2배 올랐어요. 키움증권은 3배 올랐습니다.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동근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그때랑 좀 달라진 걸 잘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해외 비중이 높고 그때는 해외 비중보다는 국내 비중이 높았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만약에 5,000포인트가 가게 된다면 국내에 대한, 이거는 국내에 대한 뉴스잖아요. 국내에 대한 뉴스면 아무래도 종합증권사보다는 리테일 전문 증권사들이 오히려 더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지금 리테일 전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천수답이라는 게 비가 내려야 이제 농사 짓는 것처럼 증시가 좋아야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종합증권사로 발돋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미래에셋이라든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비가 안 내려도 버틸 수 있는 증권사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비가 내릴 거잖아요. 비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비가 안 내려도 갈 수 있는 묵직한 거하고, 비 내릴 때 반짝반짝 웃는 증권사하고 어디가 더 상대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키움증권, 유안타, 대신 이런 증권사들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서, 삼성증권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중립, 근데 키움증권은 매수,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키움증권, 그러니까 리테일 증권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개인 금융 부문에 좀 더 특화된 증권 업종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삼성증권에 있어서는 관망하지만 증권업에 있어서는 지금 매수 의견처럼 쭉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엔터로 가겠습니다. JYP 엔터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동안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JYP 엔터도 오늘 확실히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이 차트상에서도 나타납니다. 한번 매도가 충 나왔을 때 그 부분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단 중국에서 K-팝 공연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 그룹이 또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얘기, 이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나오고, 물론 단독 뉴스이긴 했지만,
그러면 이동훈 대표님, 네. 사실상 엔터주 안 오른 거에서 찾자면 JYP 엔터가 보석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JYP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네. 갔어요. 못 간 이유는 뭐 실적이 좀 미스가 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활동의 공백기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의 부진으로 나타났던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2분기부터가 중요한데 2분기부터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북미 투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룹들이 이제 진짜로 메인 그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데이식스라든가 뭐 있지라든가 또 엔믹스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제 과거처럼 그러니까 무슨 뭐 몇몇 그룹들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 아티스트들의 풀이 넓어졌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향후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JYP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성은 뭐냐 하면은 그 로컬 아이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지금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할 거고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라틴 쪽에서의 어떤 그 첫 메인 프로젝트가 또 이제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디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 그 대상으로 하는 이건 굉장히 시장이 커요, 그 시장이. 글로벌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그죠. 미주가 데뷔를 했고 이런 식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사실은 JYP는 향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알령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자꾸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한알령을 누가 딱 자 오늘부터 해제야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한알령을 공식적으로 내린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제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아까도 단독 기사에 봤는데 뭐 9월에 뭐 드림 콘서트를 갖다 중국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최근에 보면은 뭐 아이브라든가 트와이스가 이제 그 상하이에서 팬사인회도 가졌고 이거 지금 이미 이미 그런 활동들이 이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뭐 한알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금 이제 그 완화가 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이 아마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이제 이런 엔터 관련주들은 플러스 알파 효과는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JYP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확실히 엔터주가 2, 3분기 때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날도 좋고 축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딱 그때 시즌으로 더 뭐가 들어가고 있고 한알령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엔터주 지금 많이 또 관세 프리 영역으로서도 거론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갈 건가, 이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건가에 대한 근거는 지금 계속해서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 언급드렸던 네. 종목들을 보면 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네. 나름대로 확신이 있지만 보니까 투자자들이 잘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별로 매수 의견은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한알령이 해제됐느냐?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지금부터 해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기대감들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 대회 이제 미인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하선 앵커 같은 경우 원래 미인이니까 본인이 미인인지 모르지만 남들이 이제 미인이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JYP 엔터인데 JYP 엔터가 오늘 차트 모양을 보면 3월 18일 날 장대 음봉을 하면서 거래된 지금 가격대 그때가 이제 7만 원서부터 6만 원대 초반까지 당일날 밀렸었거든요. 예. 오늘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죠. 그렇죠. 갭으로 이제 만회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120 이동평균선 부딪히면서 딱 지금 현재 지금 차트가 여기를 지금 만나는 상황이죠.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게 이제 매수 매도가 물린 거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때 만약에 밀린다라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긴 기간 동안 어떻겠죠? 본전만 오면 팔자.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물량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물량들이 다 나오지는 않고 그 물량들이 일부를 받아냈고 정확히 121선 부딪히고 꼬리를 단 거고 네. 거래량 분출했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하이브가 올랐는데 JYP 엔터가 이거밖에 못 올라?
다른 것도 올랐는데 이거밖에 못, SM이 올랐는데 이거밖에 못 올라?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자리매김한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말씀하신 관세 무풍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내러티브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의 접근,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이제 오늘의 움직임을 좀 유의미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 SM이 5월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오늘 실적 발표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나오는 대로 체크해 드릴게요. JYP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단이 다 같이 우르르 가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중에 유바이오로직스 확인을 할게요. 콜레라 급증에 따른 백신 공급책 수혜 기대감 얘기가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수급이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빨간색 긴 양봉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쭉쭉 가네요. 거래도 활발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바이오에 집중하는 장인 것 같거든요. 종목이 참 선정이 중요한 제약바이오단인데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좀 독특한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예. 회사예요. 백신 전문 회사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실적이 좀 계속해서 점프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3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한 작년보다 70% 이상 아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콜레라 때문이에요. 네. 콜레라 백신을 지금 WHO에다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콜레라가 엄청나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유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티푸스 백신 지금 삼상 지금 중이고 그리고 뭐 또 그 밖에 이제 또 RSV 같은 경우 뭐 이런 백신도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수막구균 같은 경우도 지금 삼상도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백신 전문 회사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향후 몇 년은 더 계속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사실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 한 차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종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막 급증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늘 약간 윗꼬리가 달린 건 조금 이제 좀 안타깝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저는 실적의 관점에서만 봐서 충분히 이제 매수의 관점도 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작년에 하반기쯤에도 이 콜레라 백신 관련해서 출하 얘기가 나오면서 18,8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13,000원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작년 대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잡고 갈 수 있지? 늘 이런 계산이 어렵거든요. 소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걸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펀더멘털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78억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근래에 보면 50억이 안 되는 예. 한 3, 40억 정도 당일 거래되는 기업인데 지금 한 80억 미만 거래된 게 지금 평소 거래량보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돼서 물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18,800원에 갔던 것이 반토막이 나는 가운데에서도 거래를 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대량 거래량이 지금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손바뀜이 일부 일어나고 나머지 지금 다 물려 있는 수준이 네네네.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저는 오늘 부정 의견을 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윗꼬리 달고 거래가 좀 되는 거 보면 내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목요일 날 하니까 금요일 정도면 다시 한번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워낙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정치 테마주랑 똑같다. 소액, 순절매. 요 원칙만 지킨다라면 여기에 이제 지금 콜레라라는 어떤 그다음에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긴 될 거예요. 이 과거처럼 하루짜리로 끝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원칙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뒷받침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소액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분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스포트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